이 아이언 스티븐스 책에 보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게 쭉 나옵니다. 6, 7살 아이가 전생을 기억해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그 기억이 지워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세통의 지광입니다. 오늘은 윤회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겠어요. 여러분 생각 밖으로 전생에 대한 흔적이라거나 전생에 대한 기억 같은 게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법당의 방배동 사는 보살님인데 열심히 나오시는 보살님이에요. 근데 이게 참 묘한 건데 이 보살님이 스님 저는 병원에 가도 그렇고 이게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얼굴이 좀 좋지 않으세요. 어떻게 편찮으신데요? 그랬더니 배를 찌르는 것처럼 아프대요. 근데 그 보살님의 얼굴이 좀 약간 정상인들 같이 안 느껴지거든요. 근데 상당히 오래되셨군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말로 한번 그랬습니다. 찌르듯이 아프다고 그랬죠? 이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오래되셨어요? 상당히 됐대요. 어려서부터 그랬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배에 흉터가 있으세요? 그랬더니 저를 가만히 보더라고요. 스님이 그걸 어떻게 아냐요? 다 아는 수가 있죠. 그렇죠? 흉터가 있대요. 흉터가 찔린 것 같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 봐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배 말이 흉이 꼭 창에 찔린 자리. 그 보살님 보는 순간에 전쟁의 장면, 뭐가 휙 느껴지더라고요. 보살님 그 흉이 혹이 어찌 찔린 것 같지 않아? 그랬더니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전쟁에서 찔린 것 같구만. 그랬더니 이 보살님이 멍하니 눈을 떠밀었더니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뭐가 맞는데 했더니 자기는 전쟁 꿈을 잘 꾼대요. 제가요 어떤 거사님인데 머리에 이렇게 이른바 말하면 뻘건 점이랄까? 피멍 같은 거 있잖아요. 머리 그 두개골 이쪽에 뻘건. 근데 그 거사님이 건강이 좋지 않으세요. 이명도 있으시고. 거사님 아무래도 뭐냐면 그게 심상치 않습니다. 항상 머리가 아프대요. 그래서 어디서 뭐 충격을 받은 것 같지 않냐고. 이분은 뭐냐면 큰 소리가 나면 머리가 아픈 거예요. 항상 조용한 것만 찾아다니고 머리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게 피부가 아니라 피부 저 속에 들어있는 어떻게 정형수도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뭐냐면 분명히 머리가 어떻게 잘못되는 그런 그 충격을 받으니까 그게 그대로 피멍이 피부 속에 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말씀이죠. 이 아이언 스티븐스 책에 보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에게 쭉 나옵니다. 아이들이 얘기한다대로 부모들은 에이 쫑알쫑알 그런 것이겠거니 하는데 그런 게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얘기가 들어와가지고 아이언 스티븐스님은 얘기를 들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자료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의 그 연구한 그 책이 버지니아 대학 정신과 의사인데요. 이 사람이 아이언 스티븐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책, 그 책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 7살 아이가 전생을 기억해가지고 얘기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그 기억이 지워집니다. 뭐 어려서부터 수학 문제를 잘 풀고 막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들면 점점 그게 쓰러져 사라져 버린 모양이에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건 또 뭐냐면 HSAM이라고 합니다. 이게 과잉 기억 증후군이에요. 과잉 기억 증후군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요. 너무 기가 막힌 게 뱃속에 있을 때까지 기억해요. 뱃속에. 최면을 겁니다. 엄마 뱃속입니다. 뭐 보이세요? 껌껌해요. 그럽니다. 과잉 기억 증후군은 뱃속에 있을 것도 다 기억합니다. EHM을 연구한 학자들 가운데 뭐냐면 최면을 걸어가지고 엄마 뱃속에 들어오기 전의 상황을 체크합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오기 전에 그 상황이 뭐 이런저런 상황 얘기하고 내쳐서 기억 퇴행을 합니다. 전생을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또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전생을 기억하는 아이들. 이거는 뭐 엄마 아버지가 가르쳐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얘기한 걸 전부 다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찾아가서 아이들 얘기하고 서로 이게 만나는 거예요. 얘기가요. 윤회가 있다 없다 그거는 뭐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는 거죠. 우리가 무슨 뭐 이렇게 사는데 또 윤회를 구태여 알 필요가 뭐 있는가 하면 전생사가 현생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전생에 내가 뭐뭘 했었다 그러면 그 금생의 어떤 영향력을 일정하게 행사하고 말이죠. 등잔이 있는데 기름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심지에까지 기름이 올라와요. 근데 불을 댕기지 않으면 그게 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뭔가 생명이라는 게
어디서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불을 탱이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른바 태어나기 전에 중음신, 중유라고 말합니다. 저의 체험 같은 것도 말씀드리면 가슴 아프고 답답하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전생에 누구였던가 알고 싶으시고요? 알 생각하지 마세요. 금생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겁니다. 전생의 몽고하니 내가 무엇이었던 걸 안다고 해서 나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물론 조심할지 모르겠죠. 근데 전생을 알게 되는 게 오히려 뭐라? 나에게 괴로움을 줄 수 있어요. 전생의 흔적이 몸에 남아있는 수가 있습니다. 몸에 남아있는 수도 있고 전생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불교는 전생이니까. 모든 게 이 우주만은 돌고 돕니다. 사유설처럼 생유, 본유, 사유, 중유 이러지 않습니까? 돌고 도는 거 우주엔 모든 만상이 다 돌고 도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생을 알아가지고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그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생을 보다 보면 천년이 단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제 왜 말씀드리고 하니 돌아가신 청화 스님 인연 따서 만나가지고 그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인연 따라서 만난 다음에 내 손을 덥석 잡더니 스님하고 나하고 신라 시대 도반이었어 이런데 지금 지나면 아주 그냥 웃긴 얘기입니다.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법당에 와서 그 스님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내가 아는 사람들과 보면 인연이 없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생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을 등지게 되면 과도기가 있습니다. 어느 하늘나라에서는 천사가요, 천녀가요. 거기 살다가 뭔가 강등이 된 겁니다. 사바세로 내려왔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 전생이 기억이 나는 거야. 자기 남편 하늘나라 살았으니까 명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여기 와서 중생 노름을 하는데 자기 만난 남편을 너무너무, 과거생의 남편을, 천사를, 하늘에 살 때 남편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겁니다. 절 있는데 마을에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답니다. 그게 죽었는데 하늘나라로 간 거예요. 그 남편이 아까 내가 불렀는데 어디 갔어? 이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생이라는 게 그저 무슨 애들 장난처럼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는 모두 다 전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열심히 정진하시는 것이 삶의 새로운 성장을 위해서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